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 전략을 통해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증여가 양도소득세 절감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증여와 관련한 최신 규정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증여에서 각 자산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절세하는 전략.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 간 증여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고객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지만 매도 시 높은 양도소득세로 고민하던 중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죠. 세제 개편안과 세금 전략 수립의 중요성.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 말에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 개편안에는 기존의 절세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증여로 받은 특정 자산에 대해 보유 기간 10년 규정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즉, 증여 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해야 시가 기준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은 증여 후 1년만 보유하면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 전략에서 훨씬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는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계.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증여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세금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한 자산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사전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1년간 보유하고 매각하면 추가 양도세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부동산은 10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절세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세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이나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규정이 국내외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산 증여가 가족에게 주는 장점. 자산을 증여하면 단순히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자산가들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부를 이전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담해야 할 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간 자산 증여를 활용한 세금 절감 전략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증여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절세 전략과 세금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